안녕하세요. 가족관계 등록부 전문 법무사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김민여님은 A남과 결혼하였는데 A씨에게는 이미 아들 갑이 있었습니다. A씨는 전처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혼외자 갑을 낳고도 외출이 잦은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A씨는 생모인 전처가 갑을 방치하자 비록 전처의 불륜으로 출생했지만 어린 갑이 불쌍해서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A씨가 사망하자 계모인 김민여는 갑이 A의 친생자가 아니라면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김민여의 소제기는 적법한 것일까요? 먼저 친생부인의 소는 무엇일까요?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실제는 친자식이 아닌 경우 부부의 일방, 즉 부 또는 처가 소를 제기하여 자녀와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재판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자관계를 정함에 있어서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혼인 중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하면서도 혈연 진실주의를 채택하여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임을 부인하게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요건이 엄격하여 원고적격과 제소기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아무나 함부로 친생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민법에 의하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서 첫째, 혼인 성립 후 200일 후에 출생하거나 둘째,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친생을 부인하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남편이나 아내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즉 원고적격은 부부의 일방입니다. 그러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내에는 재혼한 아내도 포함될까요? 재혼한 아내도 포함된다고 하면 김민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만약 재혼한 아내 즉 계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김민여는 원고적격이 없어서 소제기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민법의 여러 조항을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여기서 부부의 일방이란 남편과 혼인 중에 포태한 처, 즉 자의 생모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남편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아내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도 재혼한 아내는 원고적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재혼한 처도 상속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크다 하더라도 법조문 해석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의 생모만이 원고가 될 수 있고 재혼한 처는 원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아내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 왜 개정법에서는 아내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일까요? 그 개정의 취지를 보면 소를 제기하는 아내는 생모를 말하는 것이고 계모는 해당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여 처가 자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이혼한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혼인 성립 후 200일 이내 또는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이나 아내입니다. 이때 아내는 자의 생모를 말하는 것이고 계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모는 비록 상속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을지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